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을 딱 떠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뭐 완벽함 아니면 절대적인 견고함 이런 것들이죠. 맞아요. 내 통장 계좌에 찍힌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은행 시스템은 거대한 요새처럼 내 자산을 24시간 빈틈없이 지켜줄 거다. 이런 아주 굳건한 믿음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전 재산을 앱 하나에 맡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철옹성 같은 요새의 정문이 활짝 열리는데 단 7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와, 7분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심지어 그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무려 280억 원, 엄청난 규모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면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에 보여주는 그 완벽함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붕괴 사례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층 분석 영상,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현재 핀테크 연구소에서도 가장 예의주시하면서 분석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를 다뤄보려 합니다. 네, 2020년 3월 10일에 발생한 이른바 토스뱅크 엔화 환전 사고죠. 네, 오늘 우리가 이 사태를 아주 낱낱이 해부하기 위해 사용할 핵심 렌즈가 있습니다. 바로 핀테크 연구소가 발간한 SAI 사회인정지수 종합보고서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코드가 엉켰다, 기계가 고장났다 이런 1차원적인 IT 리포트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이 단 7분의 시스템 맹점이 어떻게 약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정 손실을 낳았는지, 그리고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폭락시켰는지 볼 겁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표면적인 팩트체크는 물론이고요. 긍정적인 방어력의 관점, 그리고 부정적인 통제력 상실의 관점에서 아주 입체적으로 뜯어볼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수많은 금융 앱들을 아마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체 없이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수치로 한번 체감해보죠. 네, 사건 당일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정상적인 외환시장의 흐름이었다면 100엔당 약 934원의 환율이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고객들에게 노출된 환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72원이었죠. 맞습니다. 정확히 마이너스 50%, 엔화 가치가 반토막이 난 비현실적인 가격표가 떡하니 붙은 겁니다. 와, 반값 할인도 아니고 통화 가치가 반토막이 나다니요. 심지어 이 치명적인 오류 환율의 영향권에 노출된 고객이 무려 약 4만 명. 이 혼돈의 상황을 시간 순도로 복기해 보면 그 긴박함이 진짜 생생하게 다가오거든요. 29분부터 19시 36분까지. 이 짧은 7분이 바로 마이너스 50% 환율이 무방비로 적용된 맹점의 시간이었습니다. 7분. 참 짧지만 치명적인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 공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긍정적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긍정적인 지점이요? 19시 36분에 자체적인 이상 환율 경보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엔화 환전을 차단하고 계좌를 동결했거든요. 7분 만에 비정상적인 흐름을 감지하고 일단 셔터를 내렸다. 맞습니다. 280억 원이라는 거래가 단 7분 만에 몰렸다는 건 뭐 보시나 알고리즘 매매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엄청 크잖아요. 네, 사람이 손으로 클릭해서 그 정도가 몰리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시스템적으로 딱 차단해는 그 초기 대응 속도 자체는 기술적으로 높이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거대한 트래픽이 몰리는 금융 플랫폼에서 그 정도 속도로 셧다운을 걸 수 있었다는 건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 스위치를 내릴 수 있는 통제력은 작동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후 약 2시간 뒤인 21시 정각에 환전 서비스를 정상화했고요. 다음 날인 이길 12시 50분에 공식 사과문 발표와 함께 거래 취소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일단 불을 끄는 속도는 빨랐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남지 않으시나요? 어떤 의문이죠? 대체 왜 처음부터 반토막난 가격표가 걸렸냐는 겁니다. 제가 핀테크 연구소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니까요. 외부 기관의 환율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시간으로 환율 산정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아니 근데 실시간으로 운영 중인 금융 시스템에 대고 라이브 업데이트를 강행했다고요? 이거 비유하자면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주행 중에 교체하겠다고 시도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게다가 그 자동차는 수만 명의 고객이 빼곡하게 타고 있는 만원 버스였던 셈이죠. 주행 중에 타이어를 갈아 끼우려다 삐끗하니까 승객들까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이 이번 사태의 가장 뼈아픈 기술적 결함이자 부정적 평가의 핵심 원인이거든요. 보고서는 이를 사전 검증, 즉 프리테스트 절차의 완벽한 부재라고 명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프리테스트요? 보통 보수적인 은행들은 이런 업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하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외부 데이터를 연동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때 이른바 샌드박스라고 부르는 격리된 가상 환경에서 수없이 많은 모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아, 미리 가짜 돈을 굴려보면서 파이프라인에 금이 가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는 복수의 외부 기관에서 환율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전 검증이라는 필수적인 안전망 없이 새로운 파이프를 메인 수도관에 직접 연결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고객들이 지금 사용 중인 수도관이요? 네. 그 결과 외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작은 착오 하나가 어떠한 여과 장치도 없이 고객의 스마트폰 화면에 472원이라는 숫자로 직행해버린 연쇄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실시간 라이브 서버에 안전장치도 없이 수정을 가했다? 이건 실리콘밸리식의 빠르게 움직이고 혁신하라는 기조가 은행업의 생명인 절대적 안전성을 완전히 침범해버린 참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기술적 오판이 기업의 신뢰도에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는지 핀테크 연구소가 강조하는 SAI, 즉 사회인정지수를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아, 그 데이터 저도 봤는데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기술적 오류로 인한 서버 복구는 몇 시간이면 끝날지 몰라도요. 한번 붕괴된 신뢰를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지수 변화가 어느 정도였죠? 2024년 11월만 해도 이들의 SAI 점수는 72점이었습니다. 당시 NCSI 국가 고객 만족도 1위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1위라는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점수가 수직 낙하했던데요? 사실 신뢰의 균열은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이미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에 27억 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이 터집니다. 아, 횡령이요? 네, 이때 점수가 58점으로 한풀 꺾이죠. 그리고 같은 해 12월 소비자 보호 부분에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서 54점으로 주저앉습니다.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었군요. 네, 그러다가 마침내 이번 2026년 3월 엔화 환전 사고가 터지면서 점수는 34점,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최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53%가 폭락한 겁니다. 와, 점 34점이면 거의 낙제를 넘어선 수준 아닌가요? 보고서에서는 이 점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보고서는 이 34점을 기초 인정 단계로 분류합니다. 기초 인정 단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혁신적이고 믿을 수 있는 1위 금융 파트너로 보는 프리미엄 시선은 완전히 증발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저 돈을 입출금하는 기능적인 형태의 기업이구나 정도로만 간신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죠. 브랜드 가치가 완전히 박살났네요. 실제로 대중의 여론 지표를 보니까 상황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네, 언론 보도는 어땠나요? 언론 보도의 무려 85%가 징벌적이고 부정적인 논조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70%가 격렬한 부정적 반응을 쏟아냈고요. 관련 언급량만 약 9,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여론이 정말 싸늘하게 식었군요. 시청자 여러분, 대중들의 분노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맹점이 뚫리는 은행을 내 주거래 은행으로 믿고 쓸 수 있나? 내 돈이 오가는 시스템이 사전 고지도 없이 멈추고 제멋대로 취소돼도 되는 건가? 이런 근원적인 불안감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희가 아주 깊게 들여다봐야 할 굉장히 흥미로운 딜레마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딜레마죠? 바로 토스뱅크 측의 후속 조치를 둘러싼 법적 정당성 논란입니다. 이 딜레마야말로 이번 딥다이브의 가장 핵심적인 논쟁거리거든요. 아, 긍정과 부정, 적법과 신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군요. 네, 기업 입장에서, 즉 방어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법리적으로만 딱 따져보면요, 사측의 강제 거래 취소 조치는 철저하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거가 뭐였죠? 이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시스템 착오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환율 거래에 대해서 사측에 적법한 권리를 행사한 거죠. 전액 취소를 강행하고 고객이 보유하게 된 엔화를 회수한 뒤에 다시 원화로 환불 처리한 거, 그게 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여론의 한 20% 정도는 이 조치를 옹호하기도 했어요. 7분 만에 차단하고 원성 복구시킨 거면 일 잘한 거 아니냐? 시스템 오류를 악용한 체리 피커들의 거래를 취소하는 건
정당한 법적 절차다. 이렇게요. 합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한 건 팩트네요. 하지만 부정적 시각이 짚어내는 진짜 맹점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법적 완결성이 고객의 심리적 안정감을 산산조각 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 붕괴의 역설입니다. 신뢰 붕괴의 역설이요? 은행의 핵심 가치는 내 계좌에 찍힌 돈은 온전히 내 통제권 안에 있다는 굳건한 믿음에서 출발하잖아요. 당연하죠. 내 돈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은행이 합법을 무기로 이미 내 계좌로 들어와서 내 자산이 된 엔화를 강제로 회수해버렸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합법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 내 지갑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서 돈을 빼간 것과 같은 엄청난 저항감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승소할지 몰라도 시장이라는 법정에서는 완벽하게 패소한 거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도출되네요. 기업의 법적인 승리가 결코 시장의 신뢰를 보장하지 않는다. 조항을 지켰다고 해서 고객을 대하는 도의적, 감정적 신뢰까지 지켜지는 건 아주 뼈아픈 교훈입니다. 맞습니다. 집단 민원과 소송의 잠재성이 폭발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심리적 신뢰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야를 좀 더 거시적으로 넓혀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은 동네 구멍가게나 단순한 초기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죠? 총 가입자가 1,3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외화 통장 가입자만 320만 명에 달합니다. 누적 환정 거래액은 무려 43조 원.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상당수가 매일같이 쓰는 거대한 핀테크 공룡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비대해진 시스템을 굴리는 기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기초적인 프리테스트조차 건너뛰는 치명적인 통제력 상실을 겪은 걸까요? 핀테크 연구소는 이를 단순한 IT 부서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구조적 참사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참사요? 네. 세 가지 차원의 방어막이 동시에 붕괴되었다는 건데요. 첫째는 기술의 맹점입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안전망 없이 라이브 업데이트를 강행한 기술적 오만함이죠. 주행 중에 타이어 갈아 끼우기? 그렇죠. 둘째는 관리의 부재입니다. 사전 예방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일이 터진 후에야 수습하는 사후 대응 중심의 수동적인 리스크 체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횡령 사건이랑도 연결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2025년 27억 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 괴를 같이 하죠. 횡령을 사전에 막지 못한 관리 부재나 이번 오류 데이터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 부재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내부 통제 실패인 겁니다. 횡령과 전산 오류가 겉보기엔 전혀 다른 사건 같지만 결국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나 있다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증상이라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은 뭡니까? 셋째, 소통의 실패입니다. 거대한 사고를 치고도 사전 고지나 충분한 설득 없이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통제해버렸죠. 기계적으로 법적 권리만을 내세우며 강제 취소를 진행한 방식이 고객과의 완벽한 소통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기술, 관리, 소통, 플랫폼의 3대 중추 신경계가 모두 마비된 거네요. 상황을 종합해보니까 이 사태가 터진 타이밍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이 참 안 좋았죠. 2026년 3월이면 이은미 대표의 연임이 막 확정된 직후 아닙니까? 연임 심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받았던 게 바로 이 빈약한 내부 통제 문제였는데 보란듯이 초대형 악재가 터져버렸어요. 리더십 측면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당장 비정상 환전 오류로 인해 발생한 즉각적인 환차손 추정액만 약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이라는 재무적 출혈에다가 1위 브랜드 가치 훼손, 잃어버린 고객을 되찾기 위한 마케팅 비용, 전면적인 시스템 재구축 비용까지 다 더하면 와... 이거 상상을 초월하겠는데요. 이건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겁니다. 경영관리의 고도화가 기업의 폭발적인 외형 성장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터져버린 지독한 성장통이라고 봐야겠죠. 비내해진 외형과 얇은 내부 통제 사이의 아슬아슬한 간극이 결국 무너져 내린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1,300만 명의 금융 데이터를 쥐고 있는 이 거대한 공룡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를 가늠하기 위해서 저희가 향후 6개월간의 운명을 결정지을 5대 핵심 지표들을 면밀히 추적해봐야 합니다. 네, 단순히 우리 열심히 고치겠습니다라는 말로는 절대 시장을 설득할 수 없잖아요. 어떤 지표들을 주시해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건 단순히 포스뱅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플랫폼 전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 즉 금감원의 제재 수위입니다. 단술 시정명령이나 주의로 끝날지 아니면 징벌적 성격의 기관 중징계가 떨어질지가 관건이죠. 첫 번째가 금감원 제재 수위,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검증하는 시스템 개편의 실효성 확보 여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20만 명에 달하는 외화 통장 고객들, 이 핵심 코어 유저들이 이탈하지 않고 얼마나 잔존하느냐 하는 비율이고요. 코어 유저 이탈률이 중요하겠네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향후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경영진이 어떤 문책과 조직 쇄신을 감행할 것인가 하는 리더십 책임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표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지표는요. 향후 6개월 동안 달 하나의 추가적인 시스템 오류도 발생하지 않는 무사고 윈도우를 달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 5가지 지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겠군요. 보고서에서는 확률별로 3가지 생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확률 30% 낙관적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30%의 낙관론이요. 6개월 내에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투명한 시스템 검증을 완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경징계만 받고 마무리되는 베스트 케이스죠.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바닥을 쳤던 SAI 점수는 45점에서 50점 사이로 간신히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간신히 절반 정도 회복하는 거네요. 그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뭡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확률 50%의 현실적 정체 시나리오입니다. 현실적 정체. 금감원의 시정명령이 발동되고 회사는 완만하게 신뢰를 회복하려 애쓰겠지만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시장 1위, 우위는 장기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지수는 35점에서 40점 박스권에 갇혀서 아주 지루한 정체기를 겪게 되겠죠. 1위 자리를 뺏기고 정체된다? 사실 저는 남은 20%의 비관적 추락 시나리오가 제일 두렵습니다. 만약 이 불안한 상황에서 앞으로 6개월 안에 단 1분이라도 아주 작은 시스템 결함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순간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입니다. 단순한 불만을 넘어 불안감에 휩싸인 고객들이 썰물처럼 돈을 뺏어 나가는 뱅크런 성격의 대규모 엑소더스가 발발할 겁니다. 뱅크런이요. 끔찍하네요. 네, 금감원의 강력한 중징계 철퇴가 떨어질 것이고 SAI 점수는 20점대인 25점에서 30점대로 추가 하락하게 됩니다. 사실상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생명력을 완전히 잃게 될 확률이 20% 존재하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 비관적 추락을 피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핀테크 연구소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대안은 대체 뭡니까? 뭔가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신기능을 출시해서 여론의 시선을 확 돌려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단 하나의 강력하고도 고통스러운 대안은요. 향후 1년간 그 어떤 새로운 업데이트나 기능 추가도 모두 멈추고 절대적인 시스템의 침묵, 즉 완벽한 무결점의 시간을 증명해내는 것뿐입니다. 절대적인 시스템의 침묵이요? 아니 근데 혁신과 속도가 생명인 IT 기반 핀테크 기업한테 1년 동안 시스템을 멈추고 침묵하라는 건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라는 선고나 다름없지 않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일까요? 아주 뼈아픈 지적이시죠. 하지만 지금 이 기업에 필요한 건 화려한 공격력이 아니라 절대 뚫리지 않는 방어력입니다. 무결점을 증명해라. 네, 무너진 모래성 위에 화려한 천탑을 아무리 쌓아봤자 바람 한 번 불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거든요. 지금은 1300만 유저들에게 우리의 시스템은 지루할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증명해야만 합니다. 아, 그것만이 고객의 뇌리에 깊게 박힌 그 불안감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백신입니다. 뼈를 깎는 성찰과 정말 지루할 정도의 완벽한 통제만이 살 길이라는 거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핀테크 연구소의 자료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본 이 단 7분의 자료는요. 비단 한 기업의 실수를 넘어서 우리 금융산업 전체에 아주 묵직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빠른 혁신, 그리고 1,300만 명의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거대 핀테크의 기술력은 분명 우리의 일상을 바꾼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 7분 만에 수백억 원대의 비정상 거래를 감지하고 차단해낸 그 역량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사전 검증이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어막 하나가 무시되었을 때 벌어지는 그 구조적 참사는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내부 통제의 속도를 앞지를 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열어보는 금융 앱들의 그 놀라운 속도와 편리함 이면에는
과연 나의 자손을 지켜줄 얼마나 촘촘하고 안전한 예방망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 또한 기업이 자신들의 오류를 수습하기 위해 꺼내든 조치가 비록 법적으로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고객의 마음을 다독이는 윤리적이고 옳은 대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법과 효율, 그리고 고객과의 도의적 신뢰 사이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과연 어떤 철학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지 아주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법전 속의 승리가 결코 시장의 승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이번 딥다이브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자 뼈아픈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과연 내 지갑을 관리하는 거대 앱의 이면에서 어떤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영상에서 다룬 토스뱅크의 대처, 그리고 핀테크 플랫폼이 겪고 있는 이 위험한 성장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